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의 이슈로 인해서 또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발언, 아울러서 공매도의 재개에 따라서 아마 이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의 편입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굉장히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한 주이셨을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끝난 전 세계 시장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을 막론하거니와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종합도 상승했고요. 상당수의 유럽, 남미 이런 해외의 유수 증시도 전부 상승했고, 다만 아시아 시장이 니케이를 제외하고는 뭐 상해 종합 지수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다행히도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압박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인도에서 뭐 1일 사망자가 무려 4,0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600명, 700명대에서 계속 좀 소위 말하는 뭐 보합권 수준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사망자가 4,000명인 것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수준으로 잘 방어는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어찌됐건 불안불안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어쨌든 공매도가 집중된 시젠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불안함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 좀 생각이 되고, 그 모멘텀과 어떤 시장의 이슈가 나와도 즉각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공매도가 어찌됐건 줄어드는 선행지표가 완성이 되어야만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수 차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포인트를 이제 거의 앞두고 종가 마감했습니다. 3197포인트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978포인트, 아직까지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남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1030포인트 정도까지는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와야만 전고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긴 아랫꼬리가 단 추세를 확실히 방향을 전환하는 이 주봉상의 움직임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런 추세 상승의 한 4-5주 정도 나왔던 추세 상승의 어떤 시그널을 만들어내면서 이 음봉을 삼키는 그런 주봉의 상승이 나와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 코스피 공히 다음 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수가 3일간 이어졌고요. 공매도를 재개한 날을 제외하고 3일간 기관이 상당 부분 매수가 들어왔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 이틀간 기관과 외인이 순매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남아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시장의 어떤 기대감 자체는, 그리고 전세계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공매도에 대한 이슈만 좀 제외한다면 상당히 상승 쪽의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수가 반등을 해 주어야만 더 빠질 종목들도 덜 빠지고요, 공매도를 더 치고자 하는 세력들도 덜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세력이라고 표현한다면 개인은 아니고 외인이라든지 기관 쪽, 소위 말하는 시장 조성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공매도의 비율 중에서 개인이 현재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비율은 극히 적은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뭐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좀 풀어주면서 뭐랄까요, 시도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수혜는 개인들보다는 이 기관과 외인 쪽에 집중되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나, 향후에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찌됐건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즌을 보자면 현재 시즌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98,000원 이라는 금액이 이 정도 라인일 거고요. 이 98,000원이라는 금액 정확하게 한번 세팅을 해보죠. 현재 지금 98,000원이라는 금액을 제대로 좀 반등을 한 번 정도 나와주면서 지켜주지 못하고 이내 밀려서 지금 82,000원 까지 빠졌습니다. 우선은 뭐 충분히 지금 매도가 될 만큼 매도된 과매도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매도권에 있으면서 동시에 300이평선 언더로 지금 눌려 있는 상태. 사실은 이 정도 상태라면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차트상의 움직임은 뭐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지표가 조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개인들의 매수만 연일 이어지고 있고 외인이 특히 순매도를 통해서 나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는 공매도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라는 의미죠. 기관이 그만큼 충분히 CGN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힘을 보태고 있지는 않다. 그런 반면에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좀 치면서 CGN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원을 살펴보면 매도에서 특히 JP모건이라든지 이번에 골드만삭스까지 나오면서 특히 이 모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CGN의 이 매도와 공매도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뭐 CGN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 여부가 주가의 향방을 가를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한번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기간별 공매도, 그러니까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이어진 공매도에서 공매도 비율, 그러니까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가 나온 그 비율을 따지면 코스닥에서는 카페24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시젠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시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수량, 공매도 대금은 조회기간 발생하는 공매도 수량, 공매도 대금이 단순 합계치고 이게 상환했거나 상환거래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순매매 잔고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공매 비율이 코스닥 전체 종목 중에서 무려 2등이다라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공매도 비율이 아니라 공매도 대금으로 본다면 공매도 대금으로는 현재 압도적으로 CGN이 공매도 대금으로 코스닥에서 1위입니다. 그만큼 CGN의 공매도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압박으로 좀 다가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거래소에서 보면 이 셀트리온이 공매도 금액은 가장 높고요. 공매도 대금이 아니라 단순 거래량 대비해서 보면 삼성카드가 높습니다. 어찌됐건 CGN이 현재 공매도 비율로서 코스닥 종목 중 두 번째로 많이 공매도 비율이 높고, 더불어서는 공매도 대금으로 따지면 이 5월 3일부터 5월 7일 기간 내에서 가장 공매도 대금이 많이 나왔다. 이 점이 뭐 그냥 단순히 넘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CGN의 어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셀트리온만큼이나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공매도 일별로 따져보면요, 공매도 비율이 이제 4일차가 되고 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수량의 비율이 17% 정도 됩니다. 첫날에는 33%, 28, 22, 17 이렇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반등이 나왔지만 기대를 해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다음 주 시장이 이 코스닥 시장으로 보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추세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을 놓고 봤을 때는요.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이 추세는 어쨌든 깨지지 않고 주봉상의 22평선을 타고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렇게 한번 22평선 깨는 흐름이 나왔다간 이내에 반등했고요. 눌렀다 다시 깨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내에 반등하고 다시 눌렀습니다. 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다음 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옐런의 금리에 대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은 이 추가적으로 물론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넘치는 유동성과 기대감으로 더 가려고 하는 관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이 코스닥도 커플링하면서 코스피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물론 수급이 종목별로 좀 지수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개인이 됐건 외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좀 더 끌고 올라가는 흐름을 가져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그런 선행지표, 즉 지수의 상승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즌의 입장에서는 지금 충분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자별로 봤을 때에 뭐 대차잔고는 늘고 있고 하지만 조금 더 이걸로 보는 게 낫겠네요. 이 공매도로 봤을 때에 물론 대차잔고가 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공매도도 늘고는 있습니다만 공매도의 거래량 대비 한 비중은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면 더욱더 CJ는 이 공매도 타이밍을 어쨌든 늦출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을 낳아줄 수 있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수가 반등하면 반등할수록 시즌의 공매도 비율이 좀 낮아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이슈들 가운데서 시즌의 공매도가 좀 덜 나오면 상대적으로는 반발 매수세와 충분히 빠졌다라고 하는 인지가 겹치면서 반등의 흐름이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공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코스피에서 둘째 그람 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반등 라인을 딱 만들어주면서 금요일도 5% 이상 상승을 좀 했어요.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아마도 이 시즌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흐름으로 어찌됐건 눌릴 만큼 눌린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쉽죠. 순매수라도 좀 기관이 확실하게 들어와 주거나 개인의 어떤 매도를 통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긴, 공매도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 줄어드는 수치가 17%가 넘어가니까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눌러주고 코스닥이 주봉상으로 알고리단 망치형 음봉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당장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그 반등에 따른 CJ의 공매도도 조금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긴 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두 번 정도 바닥을 만들어주고 물론 밀렸던 자리긴 합니다만 여기서 나름대로의 바닥을 좀 만들어주면서 이내에 빠르게 300이평선 돌파 시도를 하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 반등의 시점을 타이밍을 잘 잡아서 소위 말하는 저가 매수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매수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미 무중 받으신 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도 그 반등 타이밍에는 상당 부분 매수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점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지수나 여러가지 지표상에서 보여지는지
계속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시고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쩐데리 TV의 기존 유한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제휴 등록을 안 하신 구독자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한타 고객이신데 미처 그 유한타 증권을 개설하실 때에 제휴 등록을 못 하신 경우에는 후원해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유한타증권의 1588-2600 콜센터 전화를 통해서 쩐데리로 제휴 변경 등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사분한테 쩐데리 제휴 변경 등록 요청하시면 제휴 변경이 좀 되실 거고요. 제휴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제휴를 등록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HTS 전용 화면을 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순 이후에 전용 화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휴 등록이 혹시 되어 있다, 이미 유한타증권 고객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되어 있으신데 변경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1588-2600 콜센터로 전화해 주셔가지고 상담사분께 쩐데리로 제휴 변경 등록을 요청해 주시면 제휴 변경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그 계좌 개설 안 하신 분들이라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제휴 컨텐츠 등록이 좀 가능합니다. 모바일 스마트 계좌 개설 앱 설치하기,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유한타 스마트 검색하시면 이렇게 스마트 계좌 개설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실 수 있고요. 설치해 주신 다음에 최종 이 개설 확인 단계에서 계좌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유치자 정보 등록에서 제휴 컨텐츠 쩐데리로 조회해 주셔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따로 뭐 후원 계좌를 연다거나 앞으로 뭐 멤버십을 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가까이 하면서 그런 계획은 없고요. 조금 더 이렇게 뭐 좋은 기회에 유한타증권과 함께 제휴 컨텐츠를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도 흔쾌히 계좌에 대한 부분들,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뿐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기존 유한타 고객분들이라면 1588-2600에 전화하셔서 쩐데리 그 TV하고 쩐데리하고 제휴한다라는 말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계좌가 아직 개설 안 되신 분들이라면 유한타 스마트 증권 계좌 개설을 통해서 계좌 개설 좀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계좌처 정보 등록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제휴 컨텐츠에서 구분해서 쩐데리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CJN이 지금 반등이 다른 타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못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고, 다만 그래도 이제 좀 잦아드는 느낌은 들거든요. 다음 주에 어떤 상황으로 흐름을 가져가는지 월요일부터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황사 코로나 조심하시는 이번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